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무너졌다. 표지가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거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인데 제가 3주 동안 이 책을 3번 읽었습니다. 그럼 말 다 했죠? 되게 잘 읽히고 재밌게 읽은 책이고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잘 되는 책입니다. 저도 미니멀 라이프 하고 싶은데 저는 도저히 못 버리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얘를 읽으면 최소 10개는 버릴 거예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옷이랑 신발, 액세서리, 잡동사니 이런 거 좀 다 정리했었거든요. 그럼 바로 어떤 책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책의 저자가 이혜림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맥시멀리스트였다고 해요. 프롤로그를 뭐라고 시작하냐면 뭐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시절이었다. 주 5일 출석하는 강의실에 하루라도 같은 옷, 같은 액세서리를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나는 늘 새로운 옷과 새로운 액세서리를 탐냈다. 나는 옷을 좋아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외부에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 이분이 옷이며 신발이며 책을 엄청 사모으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취방 원룸이 책과 옷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갑자기 무너졌다. 행거에 걸려있던 옷가지들이 모두 앞으로 쏟아졌다. 서둘러 행거 기둥을 붙잡고 다시 세우려는데 걸려있는 옷들의 무게에 눌려 행거는 폭삭 내려앉아 버렸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진 옷의 무게를 느꼈다. 내 몸은 물론 행거도 감당하지 못하는 옷의 무게. 옷에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진 옷의 무게를 느꼈다. 저는 이렇게 물건에 압도되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깨달은 게 이 물건이 많아질수록 내 에너지가 정말 많이 쓰인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이 저자가 이때 느꼈을 감정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되게 극한의 미니멀 라이프를 해요. 여러분 혹시 그 책 아세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그 책을 읽어보진 않으셨더라도 그 책의 표지를 보면 아실 텐데 왜 그 미니멀 라이프 하면 딱 떠오르는 전형적인 방의 이미지 있잖아요. 방이 있고 햇살이 쫙 비치는데 이불 하나만 딱 있는 텅 비워져 있는 그런 깨끗한 방. 이분도 이걸 보고 꽂혀가지고 이렇게 살면 너무 자유로울 것 같아서 자신의 물건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후 나는 극도로 물건을 비우고 되도록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목표로 쫓았다. 나는 매일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비울 수 있을까 고민했고 반드시 드려야 하는 물건이 생기면 짐스럽게 여기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물건을 더 줄일 수만 있다면 생활에서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했다.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던 책상까지 비워내면서 귀엽고 아무것도 없는 방을 만들어냈다. 모든 벽과 바닥을 가구와 물건으로 가득 채웠던 나의 방에는 4단짜리 서랍 하나와 작은 스탠드, 전신 거울만 남았다. 원래 사람이 내가 절대 변하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180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분도 완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막 비우는 걸 목표로 해요. 그런데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미니멀리스트가 되어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자유로워질 것 같았는데 물건의 개수만 줄었을 뿐 나는 여전히 어떤 것에서도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비워내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텅 빈 듯한 집안 풍경, 심플하고 값비싼 물건, 새하얀 인테리어를 갖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나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자취방에 옷을 가득 쌓아놓았던 때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많은 것에 집착하느냐, 적은 것에 집착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었다. 텅 빈 나의 방은 아무것도 없어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방이었음에도 뭐든 할 수 있는 그 방에서 나는 아무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았다. 미니멀 라이프를 잘못 이해하면 정말 완전 비우는 거에만 집착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걸 비우는 게 미니멀 라이프의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또 너무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막 그러면 이 사는 재미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욕망은 나를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이 욕망에는 무력도 포함이 되죠. 적당한 욕망, 적당한 무력은 또 나를 행동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활력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무조건 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남기고 그 외의 것들을 비우는 거죠. 저자도 극도로 비워나가다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조금씩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왜 물건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고 싶은지 나 자신에게 물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라는 답이 나왔다.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황무지로 변한 내 삶에 이제는 나의 행복을 위해 꽃과 나무를 심을 차례였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텅 빈 방과 텅 빈 인생을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편하게 앉아 책을 오래 읽을 수 있도록 책상을 다시 방 안에 들였고 예쁜 원피스도 몇 벌 구입해서 단벌 신사에서 벗어났다. 한 번쯤 배워보고 싶었던 발레를 시작했고 오랫동안 꿈꾸던 에어비앤비 숙소를 오픈해 호스트가 되었다. 갑자기? 내 삶에서 불필요와 군더더기를 줄이고 비우며 갖게 된 여분의 시간과 에너지, 공간, 돈으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다. 비로소 미니멀 라이프가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내가 꾸준히 주기적으로 비우는 이유는 좋아하는 것을 더 마음껏 좋아하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것, 원치 않는 것,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비운 자리를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필요한 것으로 더 촘촘히 채우기 위해서다.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 이것이 나의 미니멀 라이프다. 여기 진짜 완전 공감인 게 제가 딱 이런 이유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거거든요. 내 삶에서 군더더기를 줄이면서 갖게 된 여분의 시간과 에너지, 돈 이런 것들로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데 신경 끄고 내가 원하는 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건데 여기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부부가 다 미니멀리스트예요. 그렇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신혼생활을 원룸에서 시작한 것이었다고 해요. 두 명이 한 방에 살려면 물건을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줄이고 살았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되게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신혼생활을 저도 원룸에서 처음 한 달을 살았었거든요. 제 그 자취방 원룸이 계약 기간이 남아가지고 처음에는 방 하나에 둘이 살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었죠. 아,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진 않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다가 그동안 꿈이었던 1년간의 세계 여행도 하게 됩니다. 세계 여행 중에는 각자 배낭 하나씩을 메고 다녔다. 그렇게 1년간 배낭 하나 분량의 물건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직도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의 가전제품들이 없다. 텔레비전까지는 없어도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자레인지가 없다고? 여러분 또 혹시 여기까지 읽고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나도 저런 걸 싹 다 갖다 버리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충분히 남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조기 같은 거는 저희 엄마는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편하다고.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저는 없는데 만일에 식기세척기를 쓰면서 그 설거지할 시간에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있는 게 낫죠. 그리고 텔레비전도 누구는 뭐 바보상자다 해서 없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 없어도 살 수는 있죠. 요새 노트북이 다 있으니까. 저도 혼자 살 때는 TV 없었거든요, 집에. 근데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TV를 통해서 재밌는 걸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이게 되게 행복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TV도 있으면 좋은 것 같고 저의 포인트는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라면 굳이 비워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면 이분은 그래서 처음에 맥시멀리스트였다가 그 다음에 극한의 미니멀리스트였다가 이제는 그 중간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맞춰서 자신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미니멀 라이프에 정답은 없죠. 책에도 나오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면 되죠. 재밌죠, 여러분? 책이 정말 잘 읽히고 재밌어요. 제가 얘기한 건 거의 앞부분이고 이 뒤에도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많아요. 완전 맥시멀리스트 친구 집에 놀러간 이야기, 무인도에서 생활한 이야기, 더는 사지 않는 것들, 뭐 제로 웨이스트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해드릴게요. 149페이지에 사계절 30벌의 옷. 이분이 원래 옷이 엄청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거듭하면서 옷을 줄였는데 한 100벌 정도였대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원룸 신혼집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100벌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60벌로 줄였대요. 너무 웃긴 게 제가 이거를 읽다가 제가 몇 벌 갖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옷을 다 세어봤어요. 제 옷을. 그랬더니 집에서 입는 그런 홈웨어들 다 포함해서 저도 딱 60벌이 있더라고요. 거의 딱 60벌. 운동복 빼고 안에 입는 나시티 같은 거 빼고.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지만 60벌의 옷 중에서도 매일 입는 옷들만 입었다. 그래서 한 번 더 비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옷들만 남기자. 매일 입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나를 설레게 하는 옷만 남기자.
그 기준으로 만져보고 입어보면서 옷을 가차없이 줄여나갔다. 그렇게 내게 남겨진 옷은 사계절 총 30벌. 처음으로 옷장에 여백이 생겼다.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옷들만 고급 부티크처럼 가지런히 걸려있는 옷장을 갖게 되었다. 이거거든, 우리가 원하는 옷장이. 여러분, 백화점에 비싼 브랜드들 보면은 어디 옷이 빽빽하게 걸려있어요. 하나하나 띄엄띄엄 걸려있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냥 뭐가 걸려있어도 옷이 다 예뻐 보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좀 진짜 설레는 옷만 남기려고 옷장을 여러 번 비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영상 3번 찍으면서 정말 대거 정리했잖아요. 근데 영상에 찍지 않고 평상시에도 몇 개씩 정리를 하거든요. 이 책 읽고 나서도 좀 더 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60벌이 됐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은 입는 것만 입는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빼볼까 생각 중입니다. 설레는 옷만 남기기 동참하실 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만일에 내 옷을 뭐 30벌 내지는 뭐 60벌 정도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하면은 만일에 새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in and out 나가는 게 있어야죠. 저도 이걸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옷의 개수 이상으로는 거의 늘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사면은 제가 제일 안 입는 걸 정리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한 30벌 언저리에서 더 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의 관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무너졌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물건을 비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고 자극이 정말 빡빡 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